자, 이번에 이제 4교시는 권리의 변동에 대해서 이 개념을 배워보겠습니다. 권리 변동. 요거를 이 페이지를 공부하는 의도는 뭐냐? 이유는 이 속에 법률 용어들이 또 등장하거든요. 원시 취득, 승계 취득, 이전적 승계, 설정적 승계, 뭐 그런 얘기들 나와요. 그래서 그 용어들을 한번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리 변동이 뭐냐? 변동이 뭐냐면은 권리의 생로병사. 이 권리가 우리 사람하고 비슷해요. 사람이 태어나서 늙어 병들어 죽잖아요. 권리도 그래요. 권리도 없던 권리가 생겨요. 생기고 그 다음에 막 변해요. 다른 모습으로 변하고 없어져요. 이렇게. 권리 변동이란 세 가지를 통칭하는 개념이거든요. 권리가 태어나는 발생, 권리가 모습을 바꾸는 변경, 권리가 사라지는 소멸. 이 세 가지를 합쳐가지고 변동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변동이 변경하고 같은 단어가 아니지. 이 세 가지가 다 합쳐져가지고 변동이 되는 거니까 변동이 더 큰 단어죠. 그러니까 총칭해서 일컫는 것이다. 근데 권리 변동이라고 하는 이 현상을 권리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권리자 입장에서 볼 때는 권리가 발생한 것이 권리자 입장에서 권리를 취득한 거지. 그 다음에 권리가 소멸하는 것은 권리자 입장에서 권리를 잃은 거죠. 상실이죠. 그러니까 발생은 취득이고 소멸은 상실이고, 변경은 권리자 입장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딱히 달리 부를 말이 없어요. 그래서 발생, 변경, 소멸, 발변소. 얘는 취득, 변경, 상실하고 똑같은 말이지. 근데 법률 용어들은 자꾸 줄이려고 해요. 압축하려고 해요. 한 글자라도 줄이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취득, 변경, 상실을 취득의 득자를 따고 상실의 실자를 따고 변경을 붙여서 요거 약간 조절이 되지 않나? 시간을 길게 하는 거 나중에 해결할게요. 예, 지금 오늘 처음이어서 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실자를 따고 그 다음에 변경 이렇게요. 득실변경이라 그래요. 득실변경 이 단어를 몇 조에 나오냐면 민법 186조에 나와요. 186조에 법률 행위를 통한 부동산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를 해야 그 효력이 생긴다 할 때 득실 변경 나와요. 그걸 딱 보면 득은 취득, 실은 상실, 변경, 그러니까 이거 변동 얘기하는 거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권리의 생로병사 사이클 도는 거예요. 근데 그 구체적인 모습, 권리 변동의 구체적인 모습을 세분화시켜 놓은 거예요. 그 속에서 법률 용어들이 등장해서 보는 거예요. 이거를 보는 건데 프린트물을 잠깐 한번 보세요. 프린트물을 잠깐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한번 보세요. 어떻게 생겼냐면은 자, 권리 발생 취득에는 무슨 발생이 있나요? 보고 한번 불러보시죠. 절대적 발생, 상대적 발생 이렇게 있죠. 절대적 발생을 취득이라고 부를 때는 뭐라고 부른다? 원시 취득. 상대적 발생은 승계 취득. 상대적인 발생에 또 두 가지가 있네. 승계하는 모습에. 뭐예요? 이전적 승계, 설정적 승계. 그 다음 변경에는 세 가지 변경이 있네. 주체의 변경, 내용의 변경, 작용의 변경. 소멸에도 두 가지 소멸이 있네요. 절대적 소멸, 상대적 소멸. 그래서 오늘 입문 강의, 오늘 이 기초 강의에서는 발생 부분만 볼 거예요. 발생에 나오는 용어들, 그다음 소멸 간단하게 이렇게 볼 건데, 자, 시작을 해볼게요. 권리의 발생은 절대적 발생, 상대적 발생이 있습니다. 근데 취득이라는 용어를 더 즐겨 씁니다. 용어를 구수하기가 더 편하거든. 똑같은 뜻이긴 한데 더 즐겨 쓰는 것은 취득이라는 거예요. 자, 절대적 발생, 원시 취득, 상대적 발생, 승계 취득이라고 하는데 어떤 권리가 발생할 때 타인의 권리에 기초하지 않고 완전히 새롭게 생기는 것을 절대적 발생, 원시 취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타인은 누구냐면은 전주를 얘기해요. 전주, 권리의 전번 주인을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전주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권리의 1번 타자인 거야. 처음으로 나한테 권리가 생긴 거예요. 그게 원시 취득이고 절대적 발생입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을 신축했다. 아니 무주물 선점 이런 말이 있는데 건물 신축을 해볼까요? 갑이 이 건물을 지었어요. 이렇게 건물을 다 지어서 완성했어요. 그럼 어떤 권리가 생길까? 이 건물에 사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자기가 지은 건물은 자기가 들어가서 살 수 있어 없어? 있지. 그 다음에 이 건물을 임대를 줘서 월세 받는 건 어때요?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되죠. 그거 뭐라 그러더라? 수익. 그럼 이거 지어가지고 팔아버릴 수도 있을까요?
있죠. 결국 이런 거네. 건물을 신축한 사람은 이 건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다는 거네. 아까 물건을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뭐라고 부르더라? 소유권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소유권 취득한 거야. 소유권. 근데 이 소유권이 다른 사람의 이 집 주인이었다가 소유권을 이렇게 물려받아서 승계받은 것이 계승한 것이 아니고 처음으로 건물과 함께 탄생한 거잖아요. 이럴 때 이 소유권의 발생의 모습을 무슨 발생? 절대적 발생. 그 다음에 이 취득을 무슨 취득? 원시 취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문장을 구성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갑이 건물을 신축함으로써 이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 취득하였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최초 취득이죠. 이 앞에 전주는 있어 없어? 이 사람 앞에 없어. 이게 원시 취득이에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낚시를 했네. 낚시가 민법에 나올까? 나오지. 교통사고도 나오고 낚시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 낚시라는 단어로 나오진 않습니다. 낚시로 나오는 게 아니고 우주물 선점이라고 나와요. 이 민법 제252조인데 자, 법을 안 배웠다 하더라도 내가 낚시 가서 보니까 도미네. 도미죠.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도미같이 생겼는데 잡았어. 한 돔을 하나. 잡았으면 내 거지 않습니까? 내가 잡았으니까 내 거지. 내 거 이게 무슨 개념이죠, 여러분들? 소유권이 생긴 거예요. 근데 여기 잡히기 전에 바다 밑에 자유롭게 놀고 있을 때는 고기라는 물건은 있었지만 거기에 대한 권리는 없었지, 인간에게. 자유롭게 주인이 없는 물건으로 존재하고 있다가 내 낚시에 잡혀 올라온 거예요. 그럼 내 것이 되는 거니까 소유권을 취득을 한 거죠. 근데 이것도 어디 시장 가가지고 도미 한 마리 산 게 아니고 소유권을 넘겨받은 게 아니고 최초로 소유권이 발생한 거잖아요. 이런 취득을 무슨 취득이라고 한다고요? 원시 취득이라고 얘기를 해요. 민법 252조 밑으로 내려가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라고 돼 있느냐? 252조는 제목이 무주물의 귀속 이렇게 돼 있어요. 무주물이 무슨 소리래? 주인이 없는 물건. 주인이 없는 물건은 귀속 누구 거지 이거예요. 소유권이 누구한테 돌아가지 이거예요. 근데 그것을 민법은 252조는 주인이 없는 동산하고 주인이 없는 부동산을 나누어요. 민법 제98조에서는 물건이 뭐라고 정의를 내리고 99조에서는 부동산과 동산 정의를 내리는데 차차 하기로 하고 지금 대충 할게요. 부동산 이러면 움직이지 않는 것들 재산 중에 토지나 건물을 얘기하죠. 그 외의 물건들은 동산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동산이라고 하고 주인이 없는 부동산은 국유예요. 주인이 없는 부동산은 국가 소유로 넘어가요. 근데 부동산에 주인이 잘 없지 않지. 주인이 다 있는데 그 주인이 돌아가신 거야. 돌아가셔가지고 돌아가시면 그 소유권이 상속인에게 넘어가거든요. 근데 상속인이 없네. 일단 결혼을 안 하셨어. 배우자가 없고 법률상. 그리고 혈연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분이 딱 토지나 건물을 갖고 계시다가 돌아가시면 이런 사태가 생기지. 무주의 부동산. 그러면 국가 대한민국 소유로 넘어갑니다. 반면 주인이 없는 동산은 달라요. 주인 없는 동산은 어떻게 되느냐. 자, 아까 전에 제가 민법 조문으로는 이렇게 됐다고 그랬죠. 피면 큐이다. 뭐뭐 하면 뭐뭐 한다. 요건과 효과로 돼 있다고 그랬어요. 요 선 앞까지가 요건이에요. 첫 번째, 주인이 없는 동산이어야 된다. 두 번째, 소유의사로 점유를 한다. 이 두 가지 요건이에요. 주인이 없는 동산, 아까 전에 바다 밑에 이렇게 고기가 이렇게 있잖아요. 고기가 이렇게 해서 바다 밑에 이렇게 놀고 있었을 때는 주인이 없는 동산이지 얘가. 그 다음에 갑이란 애가 이렇게 해서 낚싯대를 들이온 거죠. 소유의사가 있어 없어요? 가질 생각이 있나 없나? 잡을 생각이 있죠. 그래가지고 점유를 했네. 점유라는 단어는 소유하고 다르거든요. 점유는 내가 이렇게 탁 잡아챈 거, 내 수준에 들어와 있는 걸 점유라 그래요. 지금 제가 마이크 들고 있죠. 이게 소유가 아니고 점유. 이 마이크 소유는 누구한테 있을까요? 원장님이에요. 저는 지금 마이크를 소유하고 있는 게 아니고 마이크를 뭐 하고 있는 거다? 점유. 넥타이를 메고 있는 거 점유. 이렇게 와이셔츠 입고 있는 거 점유.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현상들은 다 점유예요. 제가 점유하는 물건 중에 제 소유물도 있고 제 소유물이 아닌 것도 있지. 소유하고 점유는 다른 거. 점유는 그냥 내가 갖고 있는 걸 말해요. 그러면 잡아채가지고 딱 잡아 올렸어. 그런 게 물건을 뭐 해버린 거죠, 여러분들? 점유한 거지. 가질 생각으로 점유한 거야. 자, 주인이 없는 동산을 가질 생각으로 딱 찜해버리는 거. 요거를 무주물 선점이라고 하죠. 먼저 선자에 찜한다. 먼저 딱 찜하는 순간 됐어. 요건이 갖추어지면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거예요. 낚시를 해서 딱 한 마리 잡으면은 소유권을 원시 취득한다. 그 소리예요. 이걸 무주물 선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낚시 갔다 올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무주물 선점하러 갔다 올게.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주물 선점. 무주물 선점을 통해서 많은 고기의 소유권을 원시 취득하기를 기원해줘. 이렇게 하고 낚시를 떠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무주물 선점은 이거 말고도 우리 현실에서 우리가 요즘은 쓰레기 배출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쓰레기를 버릴 때도 뭐 딱지 스티커 붙여가 돈 내고 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또 어떤 특정 물건은 어느 날, 어느 요일날 버려야 되고 이런 것도 있고 아파트에 따라서는. 그래서 내가 오늘 가구 버리는 날이어서 오늘 버리러 나갔는데 가구가 하나 쓸만한 게 버려져 있네. 이게 이렇게 약간 안락 의자 같은 게. 나 그런 거 갖고 싶었는데 보니까 쓸만한데 버려놨어. 그게 뭘까요, 여러분들? 무주물 아닌가요? 주인이 있어 없어? 누가 버렸으니까. 없지. 그리고 동산이지. 그래서 내가 가질 생각이 든 거죠. 소유의사. 가지고 딱 들면 내가 가져갈까? 어차피 누가 버린 거니까 내가 쓸까? 하고 딱 드는 순간 그게 바로 뭘까? 여기 나오는 무주물 선점인 거야. 그러면 그 소유권 내가 취득하는 거지. 그런 취득은 승계 취득이다, 원시 취득이다. 원시 취득. 근데 그건 전주가 있었지 않았느냐? 전주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사실은 있었지. 하지만 잘 보세요. 전주의 권리가 후주에게 계승되어 온 게 아니야. 내가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중고 거래를 해서 샀으면 승계 취득인데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은 그 소유권을 포기한 거예요. 소유권이 없어진 물건인 거지. 물건은 그 물건이어도 소유권이 없어진 무주의 물건이 된 거고 내가 가짐으로써 소유권이 새로 발생하는 거예요. 다른 소유권이 생긴 거야, 법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 게 원시취득입니다. 원시취득. 그래서 나 지금 물건 누가 버린 물건 주울 때도 이렇게 하시면 돼요. 민법 제252조에 따라서 나 지금 무주물 선점을 하고 있는 중이다. 이 소유권을 내가 원시취득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대적 발생을 보겠습니다. 상대적 발생은 전주가 있지, 이번에. 타인이 가지고 있던 기존 권리, 이 타인이 전주겠지, 권리의 전본주인. 이 권리가 다른 사람에게, 자, 이게 전주라면 얘를 뭐라고 부를까요? 후주라고 그래요. 나중주인. 후주에게 승계된 거죠. 말 그대로 넘어와서 권리가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처음 생긴 것 같지만 전 세상의 입장에서는 처음 생긴 게 아니고 여기 있다가 권리가 나한테 왔을 뿐이야. 절대적인 이야기, 상대적인 이야기. 상대적인 거죠. 이런 발생을 무슨 발생? 상대적 발생, 승계 취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매매, 상속 뭐 이런 것들이 그 예에 해당하는데 근데 이렇게 전주의 권리를 물려받는 승계 취득에는 두 가지의 모습이 있어요. 승계받는 방식에 따라서 이전을 받는 방식이 있고 이전. 제가 오늘 이전하고 설정을 여러분들 아시게 될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전이 있고 설정이 있어요. 이전적 승계, 설정적 승계. 다르거든. 여러분들 아마 감각적으로 맞추실걸? 제가 질문을 드리면 맞춰보세요. 그냥 감각으로, 언어 감각으로. 자, 매매 계약을 하게 되면 매도인이 가지고 있던 권리가 매수인에게 설정되는 것 같아요? 이전되는 것 같아요? 느낌에. 이전 같죠, 여러분? 매매는. 이전 맞아요. 그 다음에 갑의 건물에 을이 세를 살러 들어가는 거야. 전세권을 취득해요. 그럼 건물 주인이 이 세입자 전세권자에게 전세권을 이전해줬다고 그럴까? 설정해줬다고 그럴까? 설정이라 그러겠지. 딱 맞추잖아요. 맞추긴 맞추는데 뭔지 모르고 맞추는 거예요. 내막은 모르지. 원리가 여기 있어요. 이전도 승계고 설정도 승계예요. 근데 이전은 이렇게 승계받는 거야. 제가 그림으로 표현한 거거든요. 설정은 이렇게 승계받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동그라미가 권리예요. 전주가 가지고 있던 권리가 이전되잖아요. 이게 똥 하고 사라진 느낌이 좀 듭니까, 여러분들? 얘는 권리가 없어지고 권리가 통째로 다 넘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리가 이전되면 전주에게는 권리가 상실되는 거예요. 권리가 소멸하는 거라고. 전주는 권리를 탈탈 털어서 남김없이 탁 넘겨주는 게 이전인 거야. 그게 이전이고 설정을 보세요. 설정은 이렇게 동그라미 된 완전체 권리가 있었는데 힘을 피자 조각 하나 떼서 주듯이 이렇게 떼가지고 일부만 넘겨준 거예요. 이게 설정이야. 전주는 권리를 잃었어요? 잃지 않았어요? 전주에게 권리가 그대로 존속을 해요. 그리고 일부 힘만 떼어서 넘어온 거야. 그리고 사건이 원만하게 해결이 되면 이 피자 조각은 다시 빠꾸하는 거야. 이쪽으로 원대 복귀할 예정이야. 다시 원만한 모습을 되찾는 거죠. 정상적으로 결론이 나면. 이게 설정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매매를 했다고 볼까요? 매매를 하면은, 자, 갑이 이 건물을 가지고 을과 매매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하고 이제 등기까지 했다 칠게요. 등기를 하면 아까 미등기 상태에서는 얘는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아니면 채권만 취득한 거예요? 채권만, 소유권 이전 총권만. 등기를 해야 소유권 취득한다 그랬잖아요. 자, 이 사람 등기했다 칠게요. 계약하고 등기까지 했어.
그럼 소유권을 취득한 건데 이 매수인이 취득한 소유권은 아까처럼 자기가 건물을 지어서 원시 취득한 게 아니라 갑의 소유권이 을에게 넘어온 거잖아요. 근데 매매를 했으니까 원래 소유권의 내용이 뭐였죠? 이 건물을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하는 건데 이제 계약을 하고 등기까지 다 마쳤으면 이 집은 누가 사용하는 거지? 을이 사용하지. 얘는 사용 못하지. 임대를 누가 놓지 이제는? 을이. 임대 놓아서 월세 받는 것도 얘의 힘이지. 처분을 해도 얘가 처분하는 거지. 얘는 더 이상 사용도 수익도 처분도 못하니까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동그라미로 표현했을 때 이렇게 사용, 수익, 처분 권능의 집합체거든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넘겨줬지. 그러니까 소유권이 설정된 거라고 해야 돼요? 이전된 거라고 해야 돼요? 이전된 거다라고 하는 거죠. 이전되면서 매도인은 소유권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잃었어요, 이제? 이게 이전이에요. 권리가 이전되면 전주는 권리를 잃는 현상이에요. 전주에게서는 권리의 소멸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이전이에요, 이전. 그러니까 매매계약은 권리를 이전하는 계약이에요. 이렇게 딱 알고 나면 뭐가 더 보여요? 자, 아까 전에 제가 조문 한번 보여드릴까? 매매의, 아까 조문을 보셨는데 그때는 모르니까 보이지도 않아. 보세요. 매매가 뭔지 나와. 매매는 항상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뭐 한다고 돼 있어요. 여기 지금 나오네. 이전한다고. 이전이란 말이 나오잖아. 내가 뭘 남기겠다는 거야? 다 넘겨주겠다는 거야? 다 넘겨주겠다는 거야. 그리고 재산권이라 돼 있어요. 소유권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재산권에 이건 기억하시면 대단한 건데 양대축이 뭐하고 뭐라 그랬죠, 여러분들? 물권하고 뭐도 있다는 거죠? 채권. 그러니까 채권도 매매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채권도 이전해주겠다. 채권도 매매할 수 있어요. 그다음 물권이 뭐 소유권도 있고 전세권도 있고 뭐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매를 한다는 게 잘 모를 때는 사고의 폭을 딱 좁혀가지고 개 팔고 소 팔고 막 이러는 거, 집 팔고 그런 것만 매매라고 생각하지만 아니고 정상적인 의미는 자 해볼까요? 뭐 한다고 해보세요. 재산권을 이전하는 거야. 권리를 이전하는 거야. 그 권리는 재산권, 물권이나 채권, 소유권도 전세권도 지상권도 채권도 다 매매의 대상으로 삼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일단 해두고 여기 이전이에요. 이전.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내려와 볼게요. 이전인데 매매가 되면 권리가 이전되는데 근데 자 이번에는 집을 산 게 아니고 이 여자가 저 집을 산 게 아니고 갑의 집에 새를 살러 들어갔다고 볼게요. 그러니까 저 집에 소유권을 취득한 게 아니고 뭐를 취득하는 거죠? 전세권. 전세권은 뭐더라? 저 건물을 뭐하고 뭐만 할 수 있지? 사용하고 수익만 할 수 있지 뭐는 못하지. 처분은 못하지. 그게 전세권을 취득한 거야. 근데 이 사용 수익의 힘이 어디서 왔을까? 이 여자가 건물을 지어가지고 사용 수익의 힘을 최초로 가진 게 아닌 걸 아셔야지. 원래 사용 수익의 힘이 누구한테 있었다가 갑에게 이렇게 있었다가 얘하고 계약해가지고 내가 집 비워 드릴 테니까 2년 동안 깨끗하게 쓰고 돌려줘요 라고 사용하고 수익하는 힘을 이렇게 넘겨준 거잖아 얘한테. 2년만. 처분 권능은 줬어 안 줬어? 안 줬지. 그렇잖아요? 마음대로 처분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사용과 수익의 힘, 처분의 힘이 이렇게 있다면 사용하고 수익의 힘만 떼어서 넘겨준 거야 이렇게. 이해되시나? 그리고 2년이 끝나고 나면 얘는 전세금을 받아둔 걸 돌려주고 얘는 집을 다시 돌려주겠지. 그럼 뭔가 사용과 수익의 힘이 다시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이 사람에게 돌아오죠. 그러면 다시 집주인이 들어와 살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또 설정해 줄 수도 있고. 이게 그러니까 이럴 때는 뭐라고 하느냐, 갑은 을에게 전세권을 뭐 해줬다고 표현하는 거죠? 이전해줬다 아니면 설정해줬다? 설정해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설정이에요. 그러니까 설정이 되었을 때는 전주는 권리를 잃지 않는 건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이걸 전세권 설정 계약이라고 하지. 전세권 설정 계약이라고 하는데 한 명은 전세권 설정자라고 하고 한 명은 전세권자라고 불러요. 얘가 전세권자예요. 자자만 붙이면 돼. 놈자자만 붙이면 돼. 얘가 건물 주인이 누굴까요? 전세권 설정자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얘가 얘한테 설정해 준 거예요. 전세권 설정자, 전세권자. 그러니까 우리가 세입자는 누구예요? 전세권자. 건물 주인은 뭐라 그런다고? 전세권 설정자. 얘가 얘한테 설정해 준 겁니다. 설정 아시겠죠? 설정. 하나 더 볼까요? 요건 잘 도전을 잘 하셔야 되는데 요거 좀 올릴까? 여기다 위치 또. 이번에는 을이 이 건물에 소유권을 취득한 것도 아니고 이전받은 것도 아니고
전세권을 설정받은 것도 아니고 저당권을 취득했어. 이 을이 저 갑의 건물에 저당권을 취득하게 된 거예요. 저당권은 무슨 힘이라고?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 중에? 처분이죠. 남의 집을 처분하고 사용 수익은 못해. 왜 처분하느냐? 제가 돈을 갚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저당권을 가진 사람은 하나같이 뭘 갖고 있다고 했으니까 돈 받을 뭐죠? 채권. 사실 채권이라는 개념은 더 넓은 개념이지만 지금 좀 편하게 하겠습니다. 돈 빌려주고 받을 채권이라고 그럴게요. 돈을 1억 빌려주고 이 채권 담보를 위해서 갑의 건물에 저당권을 취득해 놓은 거야. 그러면 그 을은 저당권자인데 저당권자는 저당물을 사용은 못하지. 자기들이 들어와서 하는 건 아니지. 수익도 내지 못하지. 하지만 채무자가 채무 불이행을 했을 때 돈을 갚지 않을 때 처분할 수가 있지. 경매로 시켜가지고. 경매해가지고 이걸 확 팔아가지고 돈으로 바꿔가지고 요 1억 채권을 다른 채권자들보다 어떻게 받아간다고요? 우선 변제로 받아갈 수 있다니까요. 저당권 처분의 힘을 받은 건데 이 처분의 힘이 이 여자가 저 건물을 지어가지고 처분의 힘을 최초로 만들어낸 게 아니고 원시적이 아니고 갑이 사용, 수익, 처분 권능 중에 처분 권능을 떼어서 물려받은 거야. 갑이 을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만일 너한테 1억 원을 못 갚을 시에는 내가 처분 권능을 떼어서 줄 테니까 네가 내 집을 팔아라. 경매로 팔아가지고 이 돈 가져가라. 한 3억 되니까 네 돈 1억 원은 충분히 받을 거다. 나머지 2억만 거슬러 다오. 라고 처분 권능을 떼어서 빌려준 거지 일부. 그러니까 이렇게 저당권 이한테 어떻게 이전된 거예요? 설정된 거예요? 설정된 거죠. 누가 누구에게 설정해 줬다고 얘기했네. 설정. 누가 누구에게 설정해 줬다고 말해야 되죠. 이 그림 속에. 갑이 을에게 설정해 준 거고 얘는 설정 받은 거지. 그러니까 얘를 저당권자라고 불러야 되고 얘는 뭐라고 불러야 돼? 건물 주인은요. 저당권 설정자 이렇게 불러야 돼요. 저당권 설정자라고 불러야 돼요. 여기서 여러분들 또 하나 고정관념을 또 깨야 돼. 계속. 그러니까 이 물권 관계에서는 얘가 저당권 설정자고 얘가 저당권자인데 채권 관계에서는 얘가 채권자지. 돈 받을 채권자. 채권자가 저당권자가 되고 얘는 채권자예요. 채무자예요. 채무자예요. 그러니까 일반화 시켜볼까요? 저당권은 누가 누구에게 설정해 주는 거다라고 한번 말해보세요. 채무자가 누구에게? 채권자에게 저당권을 뭐 해주는 거다? 설정해 주는 거다. 자기 부동산에. 근데 못 갚으면 네가 이 토지 팔아라. 이 건물 팔아가서 가져가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권자가 저당권자고 채무자가 저당권 설정자인 거야. 이렇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거 왜 말씀드리느냐. 이렇게 생각 안 하시거든. 보통 제가 이게 사람들을 그려놨지만 요 채권을 가진 자들 요 위치에 주로 현실에서는 누가 들어오냐면 얘들 KB, SB 얘들 누구죠? 국민은행, 신한은행이에요. 은행들이 여기는 우리 채무자고 우리가 은행에 가서 돈 빌리면 은행이 뭐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채권자. 우리가 누구예요? 돈 갚을? 채무자. 그리고 우리 집에 저당권 설정되잖아요. 내 아파트에. 그냥 안 빌려주지 은행이. 그럴 때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누가 저당권 설정자인가 물어보면 막연히 은행이 저당권 설정자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 은행이 설정해 준 거 아닌가? 이렇게. 은행이 설정자예요? 저당권자예요? 은행은요? 저당권자지. 설정자는 내가 설정자지 내가. 은행은 설정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기들이 뭔데 자기가 설정해. 자기 건물도 아닌데. 우리가 돈을 빌리고 은행에다가 내 못 갚으면 당신네 은행에 빌린 돈 못 갚으면 이 아파트 파세요라고 설정해 주는 거잖아. 처분의 힘을 떼어주는 거지. 채무자인 우리가. 그런데 사람들은 막연하게 저당권을 은행이 설정했다고 생각할걸?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생각해 봤는데 이 설정이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감 때문에 위압감 때문에 그런 것 같아. 뭔가 권위적이잖아. 설정 이러니까. 은행하고 나하고 거래하는데 내가 뭐랍시고 내가 은행에다가 설정해 주지? 은행급은 돼야지 내한테 설정해 주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해서 은행을 설정자라고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을 텐데 천만의 말씀이지. 은행은 설정해 준 거야? 설정 받은 거야? 자기들이. 설정 받은 거 우리가 설정해 준 거야. 돈 빌리고. 아시겠어요? 채무자인 우리가 설정자고 은행은 저당권 설정자가 아니고 뭐 저당권자라고 얘기하거든요. 저당권 설정받은 저당권자. 그걸 잘 하시고. 됐어. 이런 게 설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내가 돈만 제대로 갚으면요. 돈 안 갚으면 저당권이 실행되어서 처분의 힘이 발휘되어서 경매로 넘어가는데 돈만 갚으면요. 돈 싹 갚는 순간 채권 없어져요.
채권 없어지면 저당권도 없어져요. 그리고 말소등기 해가지고 다시 처분의 힘이 원대 복귀가 일어나요. 이렇게 정상적이면. 설정해 준 거지. 됐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그러니까 설정과 이전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보셨고, 이전에도 두 가지 모습의 이전이 있어. 다시 올라갈게요. 뭐가 있고 뭐가 있죠 보니까 특정승계, 포괄승계. 둘 다 이전이에요. 둘 다 이전인데, 그런데 특정승계는 특별히 하나 정해서 이전되는 거예요. 포괄승계는 번들로 다 싸잡혀서 한꺼번에 다 넘어가는 거고. 자, 특정승계는 개개의 취득 원인에 의해서 개개의 권리가 넘어가는 거예요. 1대1로. 원인 하나에 권리 하나만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특정승계예요. 매매가 대표적인데, 자, 우리가 보통 매매를 할 때 매매의 목적물을 특정을 하지 않습니까? 이 건물을 매매한다. 저 토지를 매매한다. 이 자동차를 매매한다. 이 책을 매매하고 이 노트북을 매매하고 이렇게 물건을 툭 하나 정해서 매매를 하지. 내가 가진 모든 것에 대한 매매, 이런 매매는 하지 않지. 전재산 매매 이런 건 안 하지. 그렇지 않나요? 이렇게 매매는 특별히 하나 정해서 매매하기 때문에 건물을 매매하면 건물의 소유권만 이전됩니다. 다른 권리는 이전되지 않습니다. 건물에 안에 들어있는 침대, 냉장고, TV 소유권이 같이 넘어갑니까? 안 넘어갑니까? 안 넘어갑니다. 건물 소유권 하나만 넘어갑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요, 토지하고 건물이 별개 물건이에요. 토지 위에 건물이 있잖아요. 근데 토지하고 건물은 완전히 별개의 물건이기 때문에 등기부도 따로 있어요.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 그러니까 건물을 매매해서 소유권을 넘겼다고 해서 토지 소유권도 덩달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토지도 같이 넘기려면 매매를 한 건 더 해야 됩니다. 토지 매매 이렇게. 그래서 매매를 두 건 해야 됩니다. 건물 매매, 토지 매매. 따로따로 등기를 넘겨줘야지 소유권이 각각 넘어가요. 이렇게 건당 하나씩 권리가 넘어가는 것을 무슨 승계라고 한다고? 특정 승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에 비해서 여긴 달라요. 여기는. 상속은 얘기가 다른데, 자, 돌아가셨어요, 아버님.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아버님은 살아생전에 이 건물의 소유권자고 이 자동차, 시계, 강아지 잘 안 보이시면 돈은 은행에 꽂혀 있으면 채권관계로 존재하는 권리인데 많은 권리와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도 있었어요.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계시다가 어젯밤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으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사람은 숨을 쉬고 있을 때만 권리와 의무를 가질 수 있어요. 숨을 멈추는 순간 권리자도 의무자도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숨을 탁 거두는 순간, 사망하시는 순간 이 모든 권리와 모든 의무는 일정한 사람에게 이전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 현상을 법에서는 두 글자로 뭐라고 한다고요? 상속이라고 얘기를 해요. 상속인이 여러 명이 있는 경우가 보통이지. 근데 지금 사고의 편의상 단독 상속이라 치고 아무도 없고 이 혼자 상속한다 치면은, 자, 원인은, 사람의 사망이라는 원인은 단 하나의 원인이에요. 하나의 원인인데 넘어오는 권리가 하나만 넘어와요? 다 넘어와요? 싹 다 넘어오지. 권리만 넘어오는 것도 아니고 의무도 다 넘어와. 이런 승계를 무슨 승계라고 한다고요? 포괄승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포괄승계. 멈추는 순간, 숨을 멈추는 순간 다 넘어오는 거죠. 의무도 넘어옵니다. 빚도 대물림한다 이런 거 들어보셨나? 채무도, 의무도 넘어오고 권리도 넘어오고. 포괄승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1005조. 우리 1000조 이야기는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닌데 그냥 한번 지금은 시험 범위 아닌 거 다 떠나가지고 지금 그냥 감각을 익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상속과 여기 무슨 단어가 있나요? 포괄적인 권리만 아니면 의무도 승계된다. 상속인은 한 명은 상속인이고 한 명은 피상속인이에요. 자, 돌아가신 분이 누굴까요? 상속인일까요? 피상속인일까요? 돌아가신 분. 피상속인이에요. 피상속인. 피는 뭐뭐 돼요? 피를 보고 돌아가셨으니까 그렇죠. 피상속인이겠지. 살아있는 아이들이, 자식들이 상속인이고, 자,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 상속 개시는 사망으로 개시됩니다. 사망하는 그 순간 피상속인 아버지가 갖고 있던 재산에 관한 포괄적인 모든 일체 번들로 해서 권리와 의무까지도 승계한다라고 하는 게 상속입니다. 됐어요. 그러면 이제 위에 용어를 다 보셨어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볼까? 권리의 발생에는 권리가 처음 생기는 발생 뭐죠? 절대적 발생, 원칙 취득. 권리를 물려받아서 생기는 발생, 상대적 발생, 승계 취득. 물려받는 방식에 따라서 전주가 권리를 잃으면서 나한테 싹 넘겨주는 거 뭐죠? 이전. 전주의 권리 힘만 떼어서 일부 넘겨주는 거, 빌려주는 거, 설정. 또 이전에도 두 가지 이전. 하나만 이전되는 거 뭐예요? 특정 승계. 싹 다 넘어오는 거, 포괄 승계. 이렇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주체의 변경은 넘어가고 소멸만. 간단하거든. 소멸에는, 권리의 소멸에는
권리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절대적인 거, 소멸이 있고, 상대적 소멸은 권리 자체는 그냥 이 세상에 있는데 나한테서 없어진 거지. 내 입장에서만 없어진 거죠. 상대적 소멸이야. 권리가 타인에게 여기 이전되어서. 자, 어렵지 않고 이것도, 자, 갑이 건물을 지었어. 한번 해볼까요? 신축을 했어요. 그러면 뭐를 취득하죠? 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죠? 무슨 취득? 원시 취득, 승계 취득. 원시 취득에서 절대적 발생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가서 한 20년 썼나? 건물 철거시켜 버렸네. 철거해서 건물 물건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없애버릴까요, 그냥? 이렇게 물건이 없어지는 것을 뭐라 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불러보세요. 멸실. 물건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 그죠? 없어졌어요. 집 없어졌으면 뭘 사용하고 뭘 수익하고 뭘 처분하겠어요? 아무것도 못하지. 그러면 소유권도 없어지겠지. 근데 소유권이 갑에게서만 없어진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사라진 거예요. 이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이런 소멸을 무슨 소멸이라고 한다? 절대적 소멸이죠. 내 입장에서만 없어진 게 아니고 그냥 없어진 거야, 세상에서.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갑이 건물을 철거시킨 게 아니고 갑이 건물을 팔았어. 매매. 을에게. 계약하고 등기까지 했어. 을 앞으로. 그러면 소유권이 을에게 어떻게 설정되는 거예요? 이전되는 거예요. 이전. 이제 이전 아시겠죠? 이전이라고 하는 현상이 뭐죠? 전주는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잃어요. 이게 소유권에, 이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 입장에서 소유권이 어떻게 된 거죠, 여러분들? 소멸한 거잖아. 근데 소유권 자체가 세상에서 사라진 건 아니지. 맞나요? 얘 입장에서만 없어진 거지. 이런 소멸을 뭐라고 한다고요? 상대적 소멸이라고 하는 거예요. 상대적 소멸은 결국 무슨 현상인 거예요? 권리의 이전 현상인 거예요. 되셨죠? 별거 아니죠? 그래서 제가 요거 마지막으로 요거만 하고 마칠 건데요. 여기 제가 동일이라고 해놓은 거 있죠. 프린트물 볼까요? 자, 한꺼번에 잘 안 잡힐 때는 프린트물 볼게요. 동일 보면 동일에서 화살표가 몇 개 빠져나와 있죠? 3개. 그 3개가 같다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 화살표 뭐예요? 한번 불러보세요. 이전적 승계. 두 번째 거는요? 주체의 변경. 세 번째 거는요? 그게 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건데 누가 저 현상을 부르냐에 따라서 용어가 달라질 뿐인 거지. 다시 해볼까요? 이 그림 가지고 이용하면 되겠는데. 다시. 자, 이쪽 지우고 여기다가 할게요. 그러면 갑이 건물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가 을과 매매 계약을 해서 등기를 맞춰서, 을 앞으로 등기를 맞춰서 이 소유권이 을에게 넘어왔다. 이전되었다. 그래서 갑에게서는 소유권이 없어진 거지. 자, 이 하나의 현상을 보고 후주, 전주 이렇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후주 누구죠? 후주, 소유권의 후주. 을, 전주는 갑. 후주에게 물어볼게요. 후주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소유권을 상실했다 아니면 취득했다. 취득했다고 얘기할까요? 취득. 승계 취득, 원시 취득. 승계 취득. 이전적 승계, 설정적 승계. 이전. 이전적으로 승계 취득했다라고 주장을 할 거라고. 저 첫 번째 화살표라고 대답할 거라고, 이 사건을. 그러면 전주에게 물어볼까요? 너 무슨 일이 있었어? 라고 말하면 나 소유권 잃었어. 소유권에 뭐라고 얘기할까요? 소멸. 절대적 소멸, 상대적 소멸이요. 상대적 소멸이라고 이쪽으로 말할 거예요. 자, 병한테 물어볼까요? 병은 누구냐면 옆집 사람이에요. 구경꾼이에요. 제3자. 병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집주인 바뀌었네 이렇게 할 거예요. 집주인. 소유권에 뭐가 바뀌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주체. 소유권의 주체가 누구였다가 엊그저께까지 갑이었다가 오늘 보니까 주체가 누구로 바뀌어 있죠? 을로. 주체의 변경인 거지. 그러니까 권리가 이전되면 전주에게서는 권리가 소멸되는 거고 후주에게는 권리가 이전되어서 취득하는 거고 제3자가 봤을 때는 주체가 바뀐 거예요. 권리 주체가. 똑같은 이야기야. 그러니까 항상 법 공부를 할 때 이 상대적인 관점을 아셔야 돼요. 그 감각이 빨리 올라와야 돼. 제 이름이 서석진 아닙니까? 저희 어머니가 저를 부를 때는 아들이라 그러겠지? 제 와이프가 저를 부를 때는 남편이라 그러겠지? 저 아이들이 저를 부를 때는 아빠라고 하겠지? 그럼 과연 저는 아들일까요? 아빠일까요? 남편일까요? 뭐 질문도 말도 안 되는 질문이지. 저는 아들이자 아빠이자 남편인 거죠. 물론 하나를 강요할 때도 있지. 아들 될래 남편 될래 둘 중에 하나를 골라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계속 동전에 앞뒤면 매매 계약을 하면 누가 채권이 생겨요? 라고 하면 답이 뭐라고요? 둘 다요. 누구에게 채무가 생겨요? 하면 뭐죠? 둘 다.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 내 입장에서는 채권인 것이 상대방 입장에서는 채무인 거고 상대방이 채권이면 나는 채무인 거고 그런 감각들이 빨리 하루잡이 잡아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권리변동 모습 보셨고 다음 주에 오시면 이 권리변동이 일어나는 원인들 법률 요건이라고 해서 요 부분부터 해서 쭉 진행하고 뭐 1주차, 2주차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자료는 여유 있게 좀 드렸는데 뭐 쭉 설명하다가 그냥 끝나면 끝내버리고 바로 진도 끝까지 나가고 이런 거 없습니다. 프린트물 끝까지 안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냥 쭉 드린 거니까 그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